죽음학 공부. 오늘은 죽음학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퀴블러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 1969년에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69년에 미국의 맥밀란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되어졌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2013년에 이제 그 기념판, 그러니까 50년이 지나서 기념판이 다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그 이진 씨가 그 번역을 해서 이래 출판사라고,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이래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2018년에 청미 출판사에서 같은 번역자가 아주 예쁜 장정을 해서 새로운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에서 20세기 그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선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위스 태생이에요. 그 스위스의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 쥐리히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새 쌍둥이의 그 맛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자매들하고 다 똑같아서 옷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그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19살 되던 때 그때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의 그 유태인 수용소가 있는데, 그 마이데텍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이제 뭐 평화의용 봉사단인가 하여튼 자원봉사를 가서 그 수용소의 벽에, 그러니까 그 환생을 의미하는 그 나비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그 소명 같은 거 이런 것을 느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이 사람이 이제 그 69세에 뇌출혈을 일으켜 가지고 한 9년 정도를, 그러니까 78세에 돌아가셨나? 근데 이제 한 9년 정도를 누워 있었어요. 그 시간에 3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잘 알려진 그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과 또 상실 수업, 그리고 자기의 자서전인 이제 생애 수레바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자기 어떤 소명을 느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원래 아버지는 이 사람을 이제 아버지 회사의 직원으로 하고 싶어서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게 싫어서 가출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쥐리 의과대학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집에서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여주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의과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서 유학 온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뉴욕에 이주해서 뉴욕 또 시카고 또 뭐 버지니아 이런 데서 쭉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그 자기가 그 일종의 치유센터라고 할까,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
출판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청룡출판사에서 그 출판한 이제 죽음과 죽어감에 보면 그 이혜인 수녀님이 그 추천사를 썼어요. 이제 엄청 긴데 여기 이제 잠깐만 그냥 옮겼는데 죽음과 죽어감은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책인 동시에 삶을 이야기하는 책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멀리 떠났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글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빛나는 별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독후감이라고 할까, 추천서라고 할까, 한 3장에 걸쳐서 써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아까 이제 50주년이 돼서 기념판이 미국에서 다시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다트머스 대학의 이 한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격변의 20세기 중반 어느 왜소한 스위스 출신의 미국인 정신과 의사가 무모하게도 사람들에게 삶의 마지막과 대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미국인들 앞에 거울을 들이댔고 불치병 환자를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 그리고 추측, 행동들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죽음과 죽음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녀는 환경, 사회적 권리,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의 문화적 혁명의 목록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를 추가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잘된 일이다. 이런 그 헌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서문은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작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까지가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10장부터는 이제 그 인터뷰하는 어떤 내용 이제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그 두렵고 어떤 끔찍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의료가 발전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뭐 그걸 극복했다고 이제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이제 누구나 그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 기억하에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죽음과 죽음감에 대한 이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이 비인간적인 죽음을 조장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회가 죽음을 외면한다고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이제 방어 심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죽어가는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어떤 이런 그런 것이 아닌 그 뭐 죽음을 하나의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의사들의 어떤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자로 하여금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안이라고 할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 심리 이런 거를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죽음과 죽어감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학제 간의 어떤 세미나 이런 걸 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그 시카고 신학대학에 있는 학생 4명이 와서 이제 이 정신과 의사고 여기서 이제 그 상담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신학대학 학생들이 4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제안을 듣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고 이제 그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전혀 어떤 그 뭐라 이제
병원 어떤 문화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니까 자기 환자는 도저히 뭐 내줄 수 없다. 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내 환자는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점잖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 그런데 동조하고 싶지 않다. 뭐 무슨 그런 쓸데없는 뭐 이런 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병원의 그 원목 그 목사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한 그런 매치라고 할까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그 환자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자원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이 써졌다. 이제 그분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다 스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가장 유명한 것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그 환자들의 시한부 환자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이제 그 죽음에 대한 심리 반응 그 5단계설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첫 단계로 이제 부정과 고립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반응이 이제 이건 일종의 쇼크 상태죠. 자기가 이제 그런 그 통보를 받으면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뭐 불멸의 존재, 인간이 필멸의 존재라고 죽음학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자기 일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그 죽음에 임박할 때보다는 어떤 자기네 병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이때 자기의 상황을 이제 부정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그 반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분노의 단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어쩌면 누구라도 그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그렇죠. 우리의 삶이 너무 일찍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유린당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첫 단계에서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단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뭐 심지어는 광기 아니면 또 어떤 누구에 대한 시기나 원한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협상이라고 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부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화내는 단계 이걸 지나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자기 죽음을 좀 미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함부로 어떤 그 시한을 정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만 뭐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뭐 교회도 잘 나가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못다한 일을 다 이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될 수가 되는 것 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협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우울적 반응적 우울이 있고 준비성 우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반응적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상태에 대한 어떤 반응적인 것이니까 이런 때는 주위에서 아주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그걸 아주 어루만져 준다든지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그 위로를 준다고 할까 이런 것이 아주 이제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이 준비성 우울이라는 것은 이제 또 그거 이제 다르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마지막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성찰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무슨 그 자꾸 말을 건다든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환자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 이렇게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이제 5단 계설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건 수용입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일과 가족에 매달려서 또 어떻게 말하면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던 그런 모든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가는 그런 마지막 삶의 순간 그건 어쩌면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그 생의 순간을 끝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자기 성찰의 단계와 자기 이제 확신 뭐라 그럴까 결정의 단계 이런 단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감정의 이제 공백기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긴 여행을 끝나고 편안히 쉬어야 할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큐블러-로스의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5단계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쭉 보면 불치병 환자 이건 아니건 간에 그 환자가 자기는 이제 전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를 대해봐도 그 마지막은 희망의 문을 놓지 않든 누구든 희망의 문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약이 나올 거야 뭐 지금 어떤 다른 무슨 치료 방법이 나올 거야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환자를 대할 때는 그 언제가 끝일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아주 그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그 대하는 그런 것이 그 희망을 끈을 놓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 이제 구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은 이 시한부 환자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것을 그것은 환자의 태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가족이 언제나 그 환자 옆에 있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들도 또 다른 생활이 있고 그분들이 또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환자도 마찬가지 거기에 전적으로 너무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태도 이런 것에서 그런 의존적인 그런 것도 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다. 고로 이 환자 가족 간에 늘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서는 그 시한부 환자들과의 인터뷰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했고 또 이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10장에서는 그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은 이 병원 내에서의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는 영국의 그 손더스를 이제 들지만 그 병원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뭐 책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큐블러-로스 이론에 대해서 뭐 논쟁의 그 논쟁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죽음의 그런 단계를 어떻게 1단계에서 또 5단계까지 이렇게 쭉 꼭 다 이렇게 이거 뭐 패턴화한다고 할까? 이렇게 정형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뭐 처음 단계에다가 아예 끝 단계로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게 좀 어느 단계가 길어지기도 하고 어느 단계는 뭐 없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을 그 책에도 이제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학 연구에 기여한 그 사람의 공헌을 볼 때 그녀가 현대 죽음학의 효시인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큐레로스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인간적으로 다시 보호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적어도 죽어가는 사람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환자도 말하기를 원하고 욕구가 있는 존재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법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